예, 14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유형은요, 수출입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요.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거래죠. 그죠? 이러한 거래들.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만 이동하는 거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거 보면은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된다면은 외국 기업이 우리 국내로 어떤 자금을 도피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역으로 또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자금을 갖다가 속된 말로 빼돌리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트래킹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무역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힘든 거래죠. 그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만을 이동하는 것, 그죠? 그것도 이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 등의 이동만 있는 거래, 그죠? 이런 것들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정상적인, 물건이 이동되고, 그다음 대금이 결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특정 거래 형태의 종류를 보면요. 환거래 없이, 그죠? 환거래한 것은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것 없이 물품을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이죠.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그래서 일단 돈을 주지 않고 물건 먼저 보내죠. 그죠?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 결제하는 우리 보통 대형 이제 양판점 같은 데도 그렇게 하죠. 어떤 업체들이 물건을 넣어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팔린 만큼 돈을 이제 또 받아가는 그죠?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탁 판매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탁 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입해서 무한이라는 것은 아까 말 그대로 일단 처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해서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이죠. 그죠? 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팔린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한다. 그것이 이제 수출이 되건 수입이 되건 그렇죠? 그렇게 된다. 자,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공임, 즉 가공하는 데 드는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자,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들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것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 즉 가공을 위한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수출하죠. 수출해 가공해 주세요라고 그죠? 그럼 그 대신에 이제 가공임을 드리겠다, 가공 노임을 드리겠다 이렇게죠. 자,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행위. 자,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것을 가공한 후에 가공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우리가 위탁 가공 무역이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수탁 가공은 이제 마찬가지죠. 수탁 가공은 위탁 가공 아닌 이제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 자, 가득액을 용수하기 위해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갖다가 우리가 수탁 가공 무역이다 이란다. 그죠? 수탁 가공 무역이다. 수탁 가공 무역은 결국은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들을 수출하는 수출업을 갖다가 우리가 수탁 가공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임대 수출이죠. 자, 그래서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죠? 또는 이전받는 그러한 수입이나 수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대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대 계약에 의해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임대한 후에, 그죠?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또는 이전받는 수출, 수입,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 수출 또는 임차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엔 연계무역인데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이제 우리 수출 연계무역입니다. 물물교, 바터 트레이드, 화폐, 신용장, 어음 등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 교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터 트레이드, 화폐, 즉 신용장, 어음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그다음에 구상무역은 컴펜세이션 트레이드, 환거래가 발생하고요. 대형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 하나의 계약수로 거래가 성립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형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 대형 수입을 3국에 전가할 수 있다. 그죠? 자, 하나의 계약수로 거래가 성립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구매에 보면은 있죠. 별도의 거래 방식으로 상방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수출과 수입과 각각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두 개의 일반 신용장을 개설, 즉 형식상으로는 완전 분리되어 있죠. 제품 판매, 프렌트 사업을 수출하고요. 그것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형태를 우리가 대형, 즉 카운터 퍼체스라 한다. 카운터 퍼체스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다, 바이백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프렌트 산업설비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거래, 이걸 우리가 이제 대형 구매, 즉 카운터 퍼체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것은 거기에 대응하다. 우리 카운트 펀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펀치를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서 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라고 이렇게 하죠. 상대방이다. 상대하는 것. 그죠? 그래서 대응금이라는 것이 이제 카운트 퍼체스라는 것 자체가 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속하고요. 이것은 프렌트 설비, 그죠? 프렌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우리가 대응구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각각 수입과 수출이 각각의 계약서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일반 신용장, 즉 형식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프렌트를 산업을 수입하는 사람이 다시 신용장을 열고 그 설비에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사람이 또 다른 형태의
신용장을 열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백, 그죠? 바이백, 되사는, 그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대형구매, counter purchas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개무역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들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개, intermediate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소유권 이전되어 온다라고 앞전 시간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merchandising trade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없다. 단지 중개 수수료, 즉 어떤 커미션만 취하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자, 물건을 수입한 현지 국가의 다른 업체의 판매도 대무역법상 중개무역으로 인다. 즉, 우리가 물건을 수입한 같은 나라지만 어쨌든 그 수입한 나라의 다른 업체에 판매해도 대무역법상 중개무역으로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물품을 포함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물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국 인수 수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죠? 대금은 국내에서 주지만,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하는 수입이다. 외국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가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같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는데 돈은 한국에서 주지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외국에서 이동되는 거죠, 그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게 어디로 외국에 있는 어떤 장소로 이동되는 거,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외국 인수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은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하지 아니한, 그죠? 국내에 통관을 하지 않은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중개무역에서 인터미디어트에서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지 아니한 수출 물품이죠.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개무역 할 때 보세구역에 두고, 그죠? 보세구역에 두고 살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무한 수출입이라는 거죠. 무한이라는 것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들의 수출입을 우리가 무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한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은 아까 요거는 대형 구매했죠. 바이백 프렌트 제품 중개무역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국가의 업체에서 구입해서 다른 국가의 같은 국가의 다른 업체에 판매하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물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무역, intermediate trade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은 인정 대상의 최근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2001년 4월 2일 이전에는 특정 거래 형태 중 위탁 판매 수출, 위탁 가공무역, 앞전에 했죠. 임대 수출, 연계무역, 중개무역, 외국 인수 수입, 무한대출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특정 거래 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4월 1일 2일 이후에는 무한수출 또는 무한수출이 복잡한 거래, 뭐냐면 무한수출이 중개무역, 외국인 인도수출, 외국인 인수수입과 복합된 거래에 대해서만 특정 거래 인정을 받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거죠, 그죠? 됐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무역하고 외국 인도 수출, 그 다음에 외국 인수 수입과 복합된 거래에 대해서만 특정 거래 인정을 받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2일 이후에는 중개무역 특정 거래 인정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그죠? 2003년 2월 이후에는 중개무역을 특정 거래 인정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한수출을 보겠습니다. 무한수출은 외국한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한수출은 보통 보면 요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무상무한 있다. 그냥 그대로 이제 돌려받는 것 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의나 상속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유상무한은 일단 처음에는 외국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든다면 위탁 또는 수탁 판매무역, 위탁무역이란 것은 계약을 맺고 내 물건을 줄 테니까 물건을 팔고 나서 만약 물건이 팔리면 돈을 달라 이런 거고, 수탁은 역으로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무한으로 그 다음 물건이 팔리면 돈을 보내주는, 이제 이게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위수탁이 되겠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물건을 팔게 되면 그 값어치만큼을 다시 물건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이 되는 거고, 수탁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 수출입도 마찬가지죠, 그죠? 원자재 수출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자재를 처음에 줄 때는 수탁 가공하라고 원자재를 줄 때는 그냥 주지만,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수탁 가공무역 해가지고 다시 국내로 반입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노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돈이 오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임대차 수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같은 것이 이제 그게 되겠죠. 건설기계 같은 거를 임대차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갈 때는 임대로 나가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죠.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그 사람에게 팔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오가는 것은 아니죠. 물물교환은 뭐 여러분들 바터 트레이딩은 그대로 물건과 물건을 그냥 바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차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돈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무한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에서 뭔가 이렇게 대금의 발생이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정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탁, 수탁, 판매무역, 그죠? 위탁, 수탁,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 수출입.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수출입, 물물교환 등으로 운인하는, 자, 요거는 이제 유상 무한 수출은 해당 무역 거래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한 수출이 아닌 본래 무역 거래 형태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 수출은 위탁 판매 무역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100% 무한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뒤에서 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본래의 어떤 무역거래 형태로 분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 수출은 위탁 판매 무역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 대상인 무한수출, 지금은 이제 인정 대상을 축소화시키고 있다, 그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정 대상인 무한수출은요, 신고 가격 기준 미화 5만 불 상당의 초과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 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사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한 수출 거래는 특정 거래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탁 판매 수출, 위탁 가공 무역, 임대 수출, 연계 무역 등의 목적으로 무한 수출되는 무역 거래 형태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무역으로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화 5만 불 상당을 초과하면 이제 5만 불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그 물품은 이게 이제 그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한 수출 거래는 특정 거래, 그러니까 이제 면제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우선 이제 특정 거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만요, 위탁 판매 수출, 조금 전에 했죠. 위탁 가공 무역, 임대 수출, 연계 무역 등은 이건 일반적인 무역 형태다 이거죠. 이건 일반적인 무역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정 대상 인정 안 받아도 된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 그냥 일반 무역으로서 무역 분류로서 그냥 분류를 하고 이것을 특정 거래로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입니다. 자, 중개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행하는 송금 방식의 거래와 선적 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는 요거는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즉 인정을 받아도 되지 않는다 이거죠. 요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금 영수 또는 대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행하는 송금 방식 거래와 선적 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인수 또는 송부하는 거래는 그건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무역도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으로서 인정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는 임대급 지급은행이 그죠?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그죠?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수출대금 영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어쨌든 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개무역은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중개무역에서는 대금 결제가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그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대금 영수 사실, 즉 수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것도
경제부 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외화 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수출 실적입니다. 여러분, 수출 실적 중요하죠. 그래서 수출 실적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는 그 수출 실적을 기록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의 정의는 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그 다음에 기득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공급 공액을 말합니다. 그죠? 공급액을. 자, 수입 실적은 뭐냐면,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하죠. 그래서 대무역법상 물건의 수출입은 국내외가 물건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수출입 실적은 국내외 간의 물건 이동은 물론 내국 신용장, 그죠? 내국 신용장은 또 물론 아까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 이동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죠.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이제 원 신용장 마스터 LC를 받아서 이 마스터 LC 상에서 자기가 물건을 원자재를 확보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무역금융 일종으로서 이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마스터 LC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이제 내국신용장을 발행해 주면 이 내국신용장을 발행받은 사람은 가서 은행에서 내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스터 LC는 이 차액만 다시 은행에서 내고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구매 확인서라는 것은 내국신용장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인데, 내국신용장은 바로 그 원신용장에서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발행해 줍니다. 근데 이제 구매 확인서는 은행이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똑같은 원자재를 팔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보통 이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겠죠. 구입을 하고는 그것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구매 확인서를 주면서 물론 이 구매 확인서는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모터라는 부품을 샀다고 합시다. 원자재를. 그러면 이제 모터 공급상에 가서 모터 공급상은 그 모터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100만 원에 대한 10%에서 11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가세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 총 발행 금액은 110만 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국에서 즉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이런 형식을 취하겠죠.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계산서는 결국은 거래를 세무당국에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세금계산서를 끌 때 이제 그 모터상은 원래 1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끊는 거를 판매금 100만 원 끊고 부가세는 0으로 영세율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세무서는 그것만 이렇게 갖다 내면 이거 뭐 어디다 사용됐는지 보니까 영세율 끊어서 수출한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출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똑같은 품목을 적어서 이제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판매자에게 주고 한 분은 구입자인 수출업자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것을 주면 판매자는 영세율로 끄는 이거를 나중에 신고할 때 구매승인서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의미는 이 사람은 나의 고객인데 수출을 한다고 수출을 하는 원자재로 구입한다고 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행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구매 확인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공급자 모터를 판 사람은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구매 확인서인데 결국 내국시정장하고의 차이는 구매 확인서는 수출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려는 업체에 가서 그 업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세를 끊어달라 하고 이것을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영세를 구입했습니다. 그 것을 확인받아서 이 확인받은 것을 다시 공급자에게 줍니다. 주면 이 공급자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죠?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내국시정장은 아예 은행이 지정합니다. 그 물건을 공급할 사람을. 그리고 그 공급한 대금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제 보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국시정장의 구매 확인서의 차이점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다 영세율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국신용장은 일단 구입자인 수출업자가 자기가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차액, 완전히 완제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 완제품 바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차액을 자기의 이득으로 해서 사용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내국신용장이라는 것은 구입을 할 때 수출업자가 구입을 하지만 돈은 은행이 준다는 거죠. 후불로. 그죠? 나중에 내고 할 때. 그거와 달리 구매 확인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뭐 외상거래도 되겠죠. 수출업자와. 그렇지만 일단 돈은 수출업자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 어떤 이 구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것이 영세율 대상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지 이것을 이 대금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국시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 수출을 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하나의 어떤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출입 실적에 수입 실적에 수출 실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죠. 결국 총 금액 중에서 일부니까요. 그죠? 뭐냐면 내가 마스터 LC를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국신용장은 1억 내에서 발행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 마스터 LC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1억은 들어올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공급하면 5천만 원 당신한테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이런 거죠. 총 마스터 LC 원래 것이 원 LC죠. 오리지널 LC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끊겼다 하면은 그 자체도 그 사람도 수출한 게 되지만 총액은 이제 우리가 더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그죠? 총 그 LC 내에서 외국 구매승인서나 국내 신용장이 뭡니까? 발행된 그 빼고 나머지가 또 수출 실적이 되니까요. 그러면 총 금액의 면에서는 총 수출액의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무상 수출입 거래는 수출입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수출입 실적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무상 수출입 아까 했죠. 무상.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는 거. 그죠?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그런 거래들은 수출입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수출입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출입 실적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 돈을 얼마나 벌어왔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수출입 실적으로는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실적은 수출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국가무역정책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무역거래 촉진 등을 위한 무역금융 한도 결정,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역금융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출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역금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무역인날 포상 등 기초자료 사용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출 실적은 무역금융 한도 결정할 때,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의 뭐 4배, 5배 되냐, 뭐 이런 것들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많은 융자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엄청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수출 통계는 수출 실적의 합계가 아니다. 그건 좀 틀리다. 그죠? 수출 실적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수출에는 잡히는 무상이 있죠. 무상. 그죠? 무상 같은 경우는 수출에는 잡히지만 수출 실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꼴로 볼 수는 없다. 자, 수출 통계는 수출입 신고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경우에만 계산되는 거죠. 거시통계나 수출 실적은 뭡니까? 무역정책에서 인정되는 개별기업 수출 등의 실적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차이가 있다. 아까 무상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수출에는 잡히지만 수출 실적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조금, 자, 그래서, 수출 실적, 이제, 일단 수출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으로 거래된 수출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하죠. 유상.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제 북한의 유상으로 반출하는 것도 수출 실적이 됩니다. 국내외 간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는 대무역부에 의한 수출 중 유상거래는 수출 실적으로 유상거래다. 유상거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유상거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라는 게 아까 말을 했죠.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수출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수출이 결정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주자는 국민의 개념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그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행한 것도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국경을 갖다가 넘어야 된다. 국내외 간, 그죠?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무역부에 수출 유상거래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어느 하나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그다음 전시회,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 등을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그 다음에 외국 현지에서 매각된 것이죠. 그것은 수출에 해당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일단 이런 것들이 나갈 때는 가격은 측정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뭐 나가서 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람회, 전람회, 견본, 그 다음에
영화제 등을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외국 현지에서 매각된 거죠. 그것은 이제 수출 승인이 면제되지만 여기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해외 건설 공사에 직접 공여하여지는 원료, 자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그죠? 이것도 이제 일단 나갔다가 거기서 사용되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팔려버리는 경우,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출 신고 필증에 근데 이제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처리하고 오겠다. 다시 안 오겠다. 오는 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갔다가 뭐 중고 물품인데 오는 게 더 운임이 더 드는 경우는 그것을 그냥 팔아버리겠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수출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에서 다시 무상 수출은 아까 이야기했죠. 무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 실적에 인정되지 않으나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무상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도 이제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에요.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외화 획득용 원료인데 이건 당연히 국내 신용증 아까 방금 구매성에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 요건 전부 다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출 실적으로 보는 거죠.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납품한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구매승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자도 자기 수출한 거로 됩니다. 그죠? 자,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뭐 이런 거 수출 포장용 골판지 상자 공급하는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포장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죠? 그것은 이제 그 견적 비용에 들어가죠. 수출 비용에. 우리가 보통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는 이런 포장지 가격을 다 넣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결국 보면 수출로 잡아줘야 된다. 자, 국내 거래는 수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물품들의 제조 공정에서 국내 원료 및 국내 거래 및 물품 등의 사용 촉진함으로써 그렇죠. 외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 시장을 진행합니다. 국내 거래도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국내 거래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 국내 거래자도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개념이 틀리집니다.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출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국내 원료 및 물품 등의 사용 촉진함으로써 외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인정 범위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획등록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동하는 그죠? 아까 그죠? 결국은 이제 국내의 거래지만 이 국내의 거래자가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그죠? 수출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어도 그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이니까 이제 그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국내, 이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비거주자가 되겠죠. 비거주자, 그죠? 자, 일종의, 그래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그죠? 외화 영수했습니다. 외화 핵동용 시설 기자재, 이제 이 사람은 수출하는 업자겠죠. 기자재를, 그 다음에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임대차를 한 사람에게도, 물건을, 납품하는 것. 그죠? 요것도 이제 뭐냐면, 수출로, 내국인 간의 거래지만, 이 내국인이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과 수출,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그죠? 시설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 외화핵동 시설 기재를 갖다가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요때 이 사람에게 납품하도, 요거는 수출로 본다. 외국인으로부터 또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 지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죠. 자유무역지대로 가는 것은 그리고 수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제 우리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납품하는 거, 그죠? 그 아까 이야기했죠. 국내 거래지만 아까 얘기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니까 이것도 수출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입 실적입니다. 수입 실적. 이제 수입 실적은 그래서 그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이어야 되고 국내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루어지는 대무역부에 의한 수입 중 유상 거래는 수입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유상 거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